압축해서 하도록 네. 하면 어떨까요?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그래서 소개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그 이야기도 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이야기를 그렇죠.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장미를 접하게 되신 계기 이걸 먼저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고 우리 정경환 선생님은 사실 미나를 그리시는 분이라서 네, 그 이야기 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할까요? 김치현 선생님부터 블로그에서 치치라고 치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오고 치치를 좋아하는 장미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치치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로 블로그와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사실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장미를 처음 빠지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패션 쪽에 일을 하고 있었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리가 프랑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장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를 그냥 정말 우연치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목골목을 막 다니다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저택이었는데 그 저택 그때가 7월 되게 더운 여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택에 맨 바닥부터 그 저택이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그 3층 천정까지 완전 덮을 정도로 동물장미가 피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동물장미 하면 빨간색 5월에만 피는 빨간색 장미가 제일 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빨간색 장미도 아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핑크색과 하얀색이 섞인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기억해 보면 피에르 드 론사르라는 에덴 로즈가 라는 이름의 장미거든요. 근데 그 장미를 보고 정말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벅찬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신선했지만 그때 7월에 파리가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근데 그 더운 여름날에도 그 꽃이 정말 튼튼하게 매달려서 정말 바닥부터 천정까지 피어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이런 멋진 덩굴장미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장미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연치 않게 집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이제 집을 꾸밀 수가 있게 되니까 정원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원 중에서도 꼭 그 핑크색의 장미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화분으로만 장미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 장미 같은 경우에는 땅에 비하면 정말 할 일도 많고 병충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된 노동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땅에 비해서 또 장점이 있다면 일단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어떤 원하는 색감들만 모아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섞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품종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단순히 꽃만 보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장미가 그냥 작게 크는 장미와 크게 크는 덩굴 장미도 다를 뿐더러 해에 강한 장미도 있고 약한 장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고 마구 땅에 심었을 때는 이미 땅에 심으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쉽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화분으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즈클럽에서 한번 갔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 있자면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쉽지만 또 시간이 나오면 더
한 번 더 듣도록 하고 치치라고 한번 부르고 치시면 아주 상당한 정보 양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홍진경 선생님은 로즈 클럽 회원이시죠? 네, 이죠. 처음에 장미 키우는 계기 아니 장미 로즈 클럽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홍지경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인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형 만드는 작업은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취미로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 굉장히 큰 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정원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계절 내내 이 정원에서 꽃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장미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사계장미를. 그래서 사계장미를 접하게 되고 일단 그 정원사분이 추천해주는 장소에 대충 심기는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고 어떤 때 거름을 줘야 되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얘를 키우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미 관련 서적을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장미를 쉽게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막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차에 로즈클럽에서 발간하는 그 뉴스레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만 받아서 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큰일 하셨네요. 여쭤봤는데 네, 로즈클럽에서. 네, 여쭤봤는데 회원 가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딱 정하면 좀 저돌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회원 가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엔 좀 되게 어렵게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황 교수님께서 면접을 봐야 된다고. 그런 고난이도에. 네. 그래서 일단 현장에 와서 이제 한번 어떻게 모임이 진행되는지 보고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뭐 어려울 줄 알고 그냥 딱 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 그냥 참석하면 바로 회원이 되더라고요. 문턱이 높은 줄 네, 알았는데.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요. 네, 생각보다는 네, 낮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 것이 아닌 내 장미 맛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작은 규모로 화분에서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않고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아주 작은 숲을 하나 샀는데 네, 거기에 장미 정원을 꾸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숲인데 작으신 거죠? 네, 숲인데 작으신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멀리 인천에서 오시고 계시죠? 네, 저는 강화도에서 오고 있고요. 네, 강화에서 로즈클럽 모임에 이렇게 저희 집에 김포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진경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혹시 가까이 지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혜원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정혜원 선생님 자기 본인 소개와 하시는 일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리 네, 지금 오늘 뭐 부탁을 하나 드려서 가져온 게 있기 네,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모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담을 하는 자리인지를 전혀 모르고 어제 그냥 로즈클럽의 어떤 행사를 하는데 꽃그림 있으면 좀 갖고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미나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업은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미나 상품을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나를 접하게 된 시간이 좀 오래됐었는데 그게 색채를 굉장히 좋아하고 컬러를 좋아하고 한국 그림에 대한 이런 채색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실 미나로 통칭되는 이런 한국의 채색화가 사실은 지금 미나가 너무 전반적으로 민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궁중화라든가 한국의 채색화가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미나라는 단어보다는 좀 다른 단어의 접근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제 오란도 하고 저 뒤에 조그만 이제 소품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꽃 그림들을 조금 갖다 놨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저희 회장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까 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꽃들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셨는데 장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장미 그림이 두 점이나 걸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장미꽃이 나한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그림이 장미 그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언젠가 이 로즈클럽의 다른 거를 소개해 드릴 건 없고요. 그 그림을 한번,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신 작가분이 작고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소품이 예쁜 귀항아리에 담겨있는 빨간 장미인데 로즈클럽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회원가입도 한번 적극. 네, 사실 저는 이제 식물을 키우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고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연의 정원을 이제 정원 구경하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실제 식물을 갖고 키우고 이런 생명력을 굉장히 잘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제가 항상 동행을 하는 게 로즈클럽에.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혼자서 회원 이렇게 클럽에를 자주 못 오시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한 분 더 신경하시는 분으로 네. 공병원님은 지난 봄 축제에 네, 오셨고요. 오셨었죠. 네, 그 이제 파주 잘 보는데 거기서 화분은 좀 오히려 좀 조절을 많이 해야 된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걔네들은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땅은 방심하다가 실패해본 그런 케이스라 오히려 저는 땅이 더 힘들었었던 한 해였었거든요. 병이라면 어떤 병? 그 점 깜장 그 점. 네, 어떤 병은 잎이 노랗게 되면서 점 맞아요. 장미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인데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으로 그런 증명된 거 아니고 그냥 경험상인데 흑점병은 폭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막 창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좀 말리면 흑점병이 더 확 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잘 주셔야 되는데 일단 땅이 내가 가진 정원의 땅의 성분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뭐 모래나 마사 같이 그냥 물이 쭉쭉 빠지는 그런 땅에다가 모르고 그냥 장미를 심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흙같이 질척질척한 그런 땅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다들 그냥 모르고 그냥 심는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장미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저는 뭐 식물을 키워본 적도 없었고 정말 아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부모님께서 어떻게 공사하다가 남은 흙 그냥 같은 흙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화분도 사실 화분도 뭐 마련된 것도 없었고 아무 정보가 없었으니까 집에서 뭐 난 키우던 화분 막 이렇게 생긴 항아리 그다음에 고무다라 막 이런 거 그냥 화분을 쓸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 흙에다가 장미를 그냥 심었어요. 근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미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흙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어서 처음에 실패를 다 한 거였거든요. 근데 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미는 일단 퇴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신에 뿌리가 물이 머금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배수도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비력, 보수력, 배수력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땅을 파보셨을 때 흙이 그냥 물만 쭉 빠지는 흙인 건지 아니면 진짜 질척질척 거리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고슬고슬하게 빨갛고 정말 산에서 나는 그런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흙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를 하시는 건데 물주기 같은 경우에 올 여름 말씀하셨잖아요. 장미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일정 온도까지만 광합성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35도인가가 한계라고 봤거든요. 35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제가 폭염인데 마음이 조금 편했던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폭염이니까 얘네들이 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래 여름 같았으면 원래 8월 같았으면 저는 새벽 4시에 물 주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8시, 9시에 와서 물 주고 했었어요. 하루에 2번.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물을 줬어요.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또 뿌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물을 주면 과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습이 오면 잎이 이제 희어멀건하게 변하면서 축축 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기도 약간 이제 물에 불린 것처럼 생기면서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줄기 마름이 생기면서 죽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더울 때는 물주기를 일단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흑점병은 일단 왜 생기냐면 흙에 있는 세균이 물방울이 튀어가지고 잎에 닿아서 그런 세균이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흑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처음은 건강한 장미를 데려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뭐 농약을 진짜 되게 부을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농약은 아예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농약을 쓸 게 아니면 병 걸린 잎은 수시로 계속 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흙 위에다가 그냥 장미만 딸라 있는 게 아니라 흙 위에다가 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소나무 바크를 좀 써요. 소나무 바크가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얘가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테리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멀칭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물 튀는 것도 덜 하고 물이 마르는 것도 덜 하기 때문에 멀칭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전문가시네요. 거의 이런 거 같은데 거의 전문가시네요. 예, 장미연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네. 이 얘기를 더 들으면 좋은데 또 전문가 한 번 더 계시니까 네. 저희가 여기까지만 네. 듣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두 번째로 우리 한태우 교수님, 이진규